다시 잠깐만 얘기하고 실습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제 call by value도 있고 call by reference 있고 또 C나 C++ 같은 경우에 이제 call by pointer 개념이 있어요. 뭐 call by pointer랑 call by reference랑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call by value라는 거랑 call by reference라는 건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에서 요거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만 있다? call by value만 존재한다. 그리고 call by value가 원래 정답이다. 불가피해서 이제 call by reference도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call by value는 이렇게 값만 전달이 되는 거고 G에서 수정해서 끝나더라도 F에는 원래 영향을 안 주는 게 이제 call by value 방식이고요. call by reference는 이 통으로, 물론 통으로는 안 가겠지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통으로 갔다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F함수 건데, 내 건데, F함수 건데 F함수 말고도 다른 함수에서도 수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것이 없이도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뀌면 G에서 바꾸면 F에도 영향받는 게 call by reference라는 거고요. C++는 이 세 종류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call by는 뭐 이렇게 바꿔도 call by value는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주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F에서 바꾸면 메인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referenc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메인도 결국 변하는 거고요. 얘는 안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내 거는 나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 있는 n이라고 하는 변수는 메인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고요. 그 정상이 그걸 바꾸는 방법들이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자바는 이제 call by value밖에 없는데 자바에는 타입이 두 종류가 있어서 원시 타입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해한 요 그림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참조 타입은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힙에 생기고 여기에는 이제 항상 자바에서는 이 스택에 뭔가 배열이 생기거나 객체가 생기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뉴니까 다 딴 데 생겨요. 여기에는 원시 타입 아니면 그 참조 타입들, 리모컨들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로 A를 전달하게 되면 실제는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 리모컨만 전달되는 거예요. call by value로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같은 것을 가리키는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이거 갖고 수정을 하면 이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참조 타입이 call by value로 전달이 되면 약간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call by reference와 같은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call by reference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또 이해가 되는데 아까 똑같이 A가 이제 그 1, 2, 3, 4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A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쭉 와서 A도 요걸 가리키죠. 그래서 요 인자, 매개 변수 A나 얘가 같은 걸 가리켜요. 그럼 얘를 갖고 이걸 조작하면 조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했냐면 B를 만든 다음에 B 값을 A에다 대입했어요. 이것도 설명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자바에서는 배열 이름이 더 이상 상수 포인터가 아닙니다. C에서는 int no, int bo, n equal b 이거 안 되죠. C에서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n과 b는 C에서는
상수 포인터로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만든 다음부터는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자바는 얘네들이 다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바꿔도 돼요. 이렇게 A 콜 B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 콜 B를 하게 되면 요 값이 여기로 이동을 해서 A가 이제 얘를 가리키는 거죠. 이 A가 가리키는 거지 얘는 전혀 변화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여전히 얘는 원래 걸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즉 콜 바이 밸류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은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그 함수만 바꿀 수 있어요. 그 함수 내에서만 바꿀 수가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그림에서 요 S1, S2에 있는 요 값, 원시 타입이든 참조 타입이든 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함수에서. 전혀 없습니다. 뭐 내가 그 배열의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 그거는 레퍼런스 보내서 2배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C에서는 수업 함수 가끔 만들어 쓰죠. 수업. 뭐 N1, N2에서 N1과 N2의 값을 바꾸는 걸 만들잖아요. 자바에서는 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콜 바이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변수 두 개, int A, int B가 있으면 이거를 어디다 보내서 함수로 보내서 A, B의 값을 바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할 경우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바에서는 콜 바이 밸류밖에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콜 바이 밸류 중에 참조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전달했을 때 되는 것이 뭐고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되는 것은 리모컨을 줬기 때문에 이 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단지 요 값 자체 S1이 원래 가리켰던 값 또는 A가 원래 가리켰던 것을 다른 걸 가리키게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자바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실습을 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합시다. 자바로 자료구조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자바 언어로 자료구조 강의를 한 30분만 해볼게요. 스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스택. 다 만들 수 있겠죠? 아니 자료구조 배워놓고 못 만든다 그러면 안 되지. 자료구조 안 배웠어? 배웠죠. 다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인테저 스택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인테저 스택. 여기 앉아있는 스택이 뭔지 모르는 분. 스택 안 설명 안 해도 되죠? 해야 되면 해줄게. 자, 그러면 인테저 스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배열이니까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자, 스택 만들려면 필요한 변수가 뭐뭐 있어요? 필요한 정보가 뭐뭐 있습니까? 스택을 만든다. 스택에 정수만 저장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변수가 뭐뭐예요? 배열하고 데이터 개수? 오케이. 데이터 개수. 자, 그리고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뭘까요? 스택이 뭐야? 이렇게 쌓는 거고 위에서 빼가죠. 그럼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제일 위가 어디냐? 스택 톱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톱만 알면 거기다 넣고 톱에서 빼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요. 그냥 10이라 하면 좀 그렇다. max로 해놓고요. private static final int max는 10.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탑인데 탑을 뭘로 초기할까? 어떤 값으로? 마이너스 1? 왜? 초기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좋아요? 그렇게 했어요? C 할 때? C+? 마이너스 1? 0으로 하면 안 될까? 마이너스 1? 0? 다 가능해요. 그쵸? 취향인데. 마이너스 1? 0으로 합시다. 아니, 0으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도 좋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할까?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 이해하기 쉬워요? 0이 이해하기 쉬워요? 0? 0이 더 많다. 0. 아니, 뭐 상관없어. 0? 마이너스 1. 뭐야, 나머지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는. 마이너스 1? 그럼 편한 대로 만듭시다. 마이너스 1로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로 하고 0으로 하고 싶으면 0으로 하세요. 저는 그냥 0으로 할게. 오케이? 자, 탑이 0이다. 아니면 탑이 마이너스 1이다. 물론 스택에 필요한 함수, 뭐 있어요? 스택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 예? 넣고 빼는 거. 그걸 뭐라 그래? push, pop. 그거 말고 또. 예? pick 좋다. pick. 빼지 않고 맨 위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 pick. 그 다음에 그거면 돼? 몇 개 넣는지? 몇 개 넣는지는 중요하진 않고요. 솔직히. 몇 개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두 가지가 보통 따라와요. is empty, is full. 지금이 더 이상 넣을 수 없는지 또는 몇 개 넣는지는 보통은 우리가 스택에서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 정보를.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스택에 현재 5개가 들어있는지 4개 들어가 있는지는 보통 그거는 스택 연산할 때 많이 안 쓰고 is empty. 텅 비어있는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is full. 근데 is full은 어떻게 구현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full이 안 될 테니까. 예를 들면 링크 리스트 같은 걸로 만든다. 그럼 full 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배열로 만드니까 full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is empty. 어떻게 짜? 언제 empty야? 응? 도형이 방식대로 하면 탑이 뭐일 때 empty야? 마이너스 1.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경우에는 0일 때. 응? 됐죠? is full은
맥스? 이때 좀 달라질 거야. 마이너스 1로 했는지 0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요. 그렇죠? 0으로 했을 때는 맥스가 맞아요. 맥스가 맞나? 맞을 거예요. 마이너스 1로 하면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탑 인덱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방식에서는 탑에다가 현재 탑에다가 넣을 거예요. 탑 색인에다가 마이너스 1로 시작하면 탑 색인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넣을 거고, 그렇지?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 플러스 1 한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거고, 그렇죠? 저처럼 탑을 0으로 시작했으면 처음 넣을 때는 탑을 넣을 거예요. 탑에다가. 그리고 탑을 플러스 1 해놓을 거예요. 그럼 피크할 때 마이너스 1에서 또 빼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마이너스 1로 하나, 0으로 하나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push public int pop 세 개 한번 짜보세요. push, pop, pick. 팝과 픽, 푸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되면 간단하게 illegal state exception이라는 걸 발생하게끔 해서 처리합시다. 푸시는 언제 문제가 돼요? 풀일 때. 팝과 피크는 empty일 때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꿍꿍꿍 하면은 이제 되겠죠.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면 135가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구현된 거겠죠. 다 하신 분? 오, 빠른데? 이 정도가 어려우시면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팝과 픽은 거의 똑같죠? 또 다 하신 분? 아까 두 분 말고. 없어? 다 했어? 됐어? 저는 모르겠는데 TOP 플러스 몇시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수님 발표한 거니까 저게 차이가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러니까 근데 항상 수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주고. 그치. 조건을 안 달아주니까 항상 예외를 처리한 거지. 이걸 제외시켜버리니까 그래도 에러가 뜨던데. 왜 에러 또? 모르겠어. 어디서? 어떤 에러가? 여기서 보니까 이 에러가 난 거잖아. 이거 다 제외시켜도 에러가 떠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기가 인트인데 반환값이 없으니까. 어? 스택에 있는 값을 반환해줘야지. 어? 스택에 있는 값을. 현아 짰어? 왜 안 짜? 못 짜? 큰일 났다. 잘구조 시간에 뭐해? 얜 뭘까요? 다 짰어요, 이제? 아직 피크만 빼고 내가 짰는데.
비슷하게 짰어요? 톱을 0으로 시작했으니까 처음 넣을 땐 탑 0에다 넣어야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1에다 넣어야 되니까 0에다가 우선 놓고 탑에다가 넣고 탑을 증가시켜 놓고요. 그렇죠? 뺄 때는 거꾸로 하면 되죠. 탑을 줄이고 탑 위치에서 돌려주면 되죠. 탑이 늘 하나 더 큰 값을 갖고 있으니까. 픽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eturn, list, 탑, 마이너스 1 하면 되나? 돼요? return, list, 탑, 마이너스 1. 맞지? 틀렸어? 저거를 리턴을 하면은 저희가 빼내는 게 아니라 백업을 어디를? 탑이요. 팝에서 빼기지 말고 뭘 해줘야 돼? 뭘 해줘? 왜 백업해? 그런가? 아, 그런가? 아닌데? 이게 틀렸어. 응? 에러는 있죠? 아유, 창피해. 아. 일삼오 나오는데? 뭘 작업을 해? 아까 에러 난 거는 푸시의 경우에 그 풀이 아닐 때만 예외 나가게 해주면 되고, 어? 어? 그치. 아, 마이너스 1. 0으로 한 거야, 0으로. 마이너스 1일 땐 좀 다르나? 너 마이너스 1로 했어? 예. 아, 마이너스 1. empty일 때하고 리스트 탑. 현재 걸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그거는 이제 그치. 그럴 것 때문에 0이 좋냐 마이너스 1이 좋냐. 이게 더 원래는 이게 거꾸로잖아. 그치. 이 코딩이 0일 때 해보고 마이너스 1일 때 해보면 요 부분이 더 직관적인 것 같아. 0일 때가. 몰라. 내 머리는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마이너스 1로 해도 돼.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넣을 때 플러스 1 해주고 넣고 현재 위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 탑이. 그치? 근데 지금 0으로 하면 탑이 현재 위치를 갖고 있지 않고 다음에 늘 위치를 갖고 있어요. 탑이. 그런 개념이 달라. 그것 때문에 아마 isful 경우도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가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할 때랑 출발을 마이너스 1로 시작할 때랑 0으로 출발할 때가 개념이 달라요. 어쨌든 내가 어떤 거를 empty로 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이 코드 스택 개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결국은 9번째에 넣고 9번째에 넣었으면 얘가 10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맥스랑 비교해 보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아까처럼 되면 그 맥스 값이 그 맥스랑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맥스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해야 될 거야. 그쵸? 어? 맥스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하나? isful. 맥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스택을 만들었는데 이 스택의 문제점은 뭐죠?
이 스택의 문제점. 이 짜놓은 지금 스택의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자료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가 문제예요? 정수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정수 말고 모든 타입을 다 처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스택을 그러니까 모든 타입을 처리한다고 해서 이 로직이 변할까 안 변할까? 스택의 로직은 안 변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유지하는 데이터가 이제 인트가 아니라 다양한 타입들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합시다. 그래서 gen stack 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쳤어요. 아직 못하신 분들도 요거를 같이 스스로 만드셨든 아니면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gen stack이라고 하나 만듭시다. gen stack. 네, 됐어요? 그러면 내가 gen stack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모든 타입이 다 되게끔 할 거예요. 그러려면 자바에서 어떤 기능을 써야 되냐면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써줘야 돼요. 템플릿. 근데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옆에다가 꺽쇠하고 T라고 써주세요. T. 그래서 내가 제너럴한 애를 만들 때, 제너럴한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꺽쇠 열고 T를 써주게 됩니다. 뭐 이 T가 아니라 뭐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타입이라는 개념에서 T라는 대문자를 많이 써요. 뭐 요즘 E도 많이 쓰고 뭐 다른 것도 쓰는데 T를 쓰면 지금 이 T로 바뀌면 여기 중에 T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뭘까요? T가 어디가 T로 바뀌어야 돼? 리스트. 그 다음 요거 T예요. 그래서 요 T는 냅둡시다. 그거는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 T, 팝하는 거나 픽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인테저를 리턴하지 않고 T 타입을 리턴하겠다 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에러 날 텐데 지금 이 위에 거를 int 대신에 t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불행하게도. 왜 안 되냐? 그럼 설명이 긴데 t로는 얘를 t로 못 바꿔. 그럼 t로 못 바꾸는데 t로는 못 바꾸는 거는 t 리스트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new t가 안 돼요. 요 생성하는 게 t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t가 안 된다. 여기에. 그럼 안 되면은 저기다 쓸 수 있는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모든 타입을 아우를 수 있는 타입. 자바에 뭐가 있을까요? 오브젝트. 예.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바꿔주면 오브젝트는 자바에서 객체장 우리가 그 클래스 하이라키를 그렸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가 항상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럼 오브젝트 리모컨에는 자바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에러 안 나죠? 여기만 에러 나네? 요거는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T를 반환하죠. 오브젝트에는 우리가 실제 오브젝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걸 유지할 거예요. 그 타입이 뭐예요?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타입이 T죠. T예요. 그래서 T로 타입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t. 타입 세이프티 문제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t로 바꾸면 푸시도 요 인트가 t 집어넣는 것도 t. 네, 고맙습니다. 푸시도 t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제너럴 스택으로 싹 바꾼 겁니다. 제너럴 스택. 그럼 이 제너럴 스택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 테스트에 가면 기존에 인테저 스택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젠 스택이라고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내가 요번에 쓸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 531 들어갔죠. 저 531 들어갔으니까 저건 무슨 타입이에요? 인티저죠. 인트예요. 인트인데 타입에는 원시 타입은 쓸 수가 없어요. 원시 타입을 쓸 수 없으면 뭘 써야 돼요? 그 원시 타입을 객체로 포장해주는 래퍼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nteger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젠 스택하고 여기다가도 integer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하면 135 다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반적인 스택을 내가 인티저를 만들 수 있으면 범용 스택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되셨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그냥 클래스 이름만 써요. 그런데 그 범용 타입의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범용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그 범용 타입. 걔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t로 쓰고 이 t는 리턴 값, 매개 변수 또는 이런 그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쓸 때에는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브젝트 배열을 쓰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쨌든 여전히 배열이죠. 배열이면 용량이 10이면 땡 되잖아. 그럼 용량이 10인 것도 이제 싫다. 그러면 우리가 꽉 찼을 때 늘려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죠. 번거로우면 그때 뭘 하면 돼? 기존에 그걸 해주는 애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C++면 벡터를 써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다가. 그러면 자바에서는 배열 말고 우리가 많이 쓰는 아주 기본적인 리스트가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젠 스택을 그냥 스택으로 갑시다. 요거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좀 전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자바에서 배열 대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틸리티 복합 타입 클래스예요. C++에서는 벡터랑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를 거의 손 안 대도 될 거예요. 왜? 벡터, C++은 벡터도 이 기호로 접근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자바는 안 돼요. 자바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풀 날 경우는 없어요. 메모리가 전체 다 쓰지 않는 한. 그러면 풀은 그냥 return false 해주면 돼요. 풀 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탑도 필요 없구나. 탑도 날려봅시다. 리스트에서 add는 array 리스트니까 어디다 넣겠어요? 배열에서 우리가 add하면 배열에 어디다 넣어요? 앞에다 넣어요? 맨 뒤에다 넣죠. 앞에다 넣으면 다 땡겨야 되잖아. 그래서 배열에서는 기본적으로 넣을 때 맨 뒤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add만 계속 하면 맨 뒤에다 계속 add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array 리스트는. 그럼 뺄 때 탑 방식이니까 맨 마지막에 넣은 걸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에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 사이즈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애를 빼서 주면 돼요. 그 사이즈 -1에 있겠죠. 색인이니까. 그러니까 리스트 사이즈. 그러니까 탑이라는 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유지했었는데 물론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탑이라는 게 어레이 리스트의 내부적으로 뭐가 갖고 있어요? 사이즈라는 애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리스트의 크기가 탑 인덱스의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버리고 필요할 때 리스트의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하고 피크의 차이점은 얘는 똑같은 걸 주는 거지만 하나는 제거까지 해줘야 되죠. 다시 걔를 쓰지 못하게끔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remove, 그러니까 이 array 리스트를 쓰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get, 뭐 set은 add, get, remove 이런 메소드들만 알면 이제 범용 타입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스택. 아마 시스템에 만들어져 있는 스택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없어요. 뭐 없으니까 스택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만들 게 없는 거거든요. 스택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나중에 이 T 쓰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범용 프로그램 시간에 별도 설명드릴 건데 뭘 보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배열 갖고 이렇게 뭘 만든 거를 뭐 스택이나 이런 걸 만든 거를 자바에서 범용화하는 방법들이 어렵지 않다. 거기에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걸 쓰는 경우도 있고 오브젝트보다는 이제 오브젝트 쓰면 배열 갖고 하면 여전히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걸 버리려고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써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구조 같은 걸. 근데 실제 스택은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